자, 라이브 친구들도 안녕. 우리 2월 모의고사 잘 보셨죠? 성적이 이제 정체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너무 쉬웠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저의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평이했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면 아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문의 길이는 전반적으로 길진 않았어요. 훑어봐봐. 짧아요. 어떻게 보면 길지 않아. 근데 한 문장이 길었어. 그러니까 한 문장이 3줄 이상 되는 그런 문장이 많았어.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쉬운 건 쉽게 나왔는데 이제 킬러 유형, 좀 변별력 있는 유형에서 확 어려워버리니까 안 넘어가지는 거야. 막혔을 때 29번, 30번 안 넘어가지는 거야. 빈칸추로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되니까 순서별 문장 삽입 싹 찍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점수가 더 떨어졌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건 되게 심리적인 거죠. 그래서 자, 칠판 같이 보시고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나 체감 난이도 높을 수 있었다. 작년 수능 기점을 얘기하면 수능이랑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요 순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방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첫 번째부터 지금 이 모의고사를 수능 개념서라고 생각하고 여러 번 정독하시고 꼼꼼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수업 끝나고 이 정답 해설지가 떴더라고. 내가 이 해설 강의 촬영하는 날에는 정답 해설지가 뜨지 않았어요. 해설지 없이 나는 바로 들어가서 촬영부터 했어요. 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라고 했잖아요, 고3 친구들. 그때 나는 해설지가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 연습을 하려면 해설지 돈 필요하잖아. 팝하고 돌려볼 수 없잖아. 그래서 해설지를 따로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그거로 내 유튜브 보면서 오답 분석 꼭꼭꼭 하세요. 알겠어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왜냐하면 이번 모의고사 때 수능 필수 어휘들이 많이 나왔어. 괜찮은 단어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그 각주 처리된 단어들 중에 사실 각주 처리된 단어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들인데 알아야 되는 단어들도 각주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inherent, 선천적인 내재적. 그건 알아야 되잖아. 뭐 cohesion, 응집력. 알아야 되거든? 어떤 번호에서는 그걸 각주 처리해서 주고 어떤 번호에서는 cohesion 그대로 나왔는데 뒤에서 각주 처리도 안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필수 어휘들을 좀 암기해서 더 수능 개념서라고 생각하고 해석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내가 평이하다 했죠. 길이는 길지 않았어. 그래서 평이했다. 시간 부족이 문제가 있으면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그러니까 킬러 유형 간의 이 난이도 격차가 있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 지금 다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한테 이제 수업 배운 친구들은 31번, 32번이 어려워서는 안 돼요. 31, 32, 33, 34를 봤을 때 31, 32번 너무 쉽게 나왔고 쌤 기준으로 33, 34는 갑자기 훅 어려워지는 거야. 3점짜리. 그래서 이 킬러 유형 간에 이제 난이도 격차가 있다 보니까 더 막 까다롭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가 있어요. 순서 문장 삽입도 마찬가지. 3점짜리가 확 어려워져 버리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또 마지막 난이도가 왜 또 이제 높게 느껴졌을 수 있냐면 신유형 아닌 신유형 나왔죠. 그 낱말 추론 문제. 낱말 추론 문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밑줄형으로 다음 주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선택형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 신유형 나와서 당황해서 뭐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 하는데 뭘 당황해서 시간이 그러지 마시고 처음 나오는 유형 아니에요. 이전에 그 선택형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 최근 한 3개년간 그렇게 안 나오다가 갑자기 다시 부활해서 이 너네가 뭐지? 처음 봤네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뭐 일단은 시험은 끝난 거고요. 수능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의 마음가짐은 첫 번째, 꼼꼼하게 분석하기. 문제 괜찮다. 퀄리티 괜찮았다. 두 번째, 잘 들어. 글을 읽을 때 숲을 보는 방식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숲을 보는 방식과 나무를 읽는 방식이 있다면 나무를 보는 방식은
너무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걸 보는 거죠. 숲을 보라는 것은 전반적인 구조, 글의 전개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이 연습이 왜 필요하냐면 이번 모의고사 때 비교 대조의 글이 많이 나온 거야. 특히 너네 어려웠던 33번, 많이 틀렸던데 빈칸처럼 33번 같은 경우 예술가랑 이제 과학자의 특징을 비교 대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빈칸에서는 예술가의 특징을 물어보냐 과학자의 특징을 물어보냐, 이 차이점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요. 비교 대조의 글에서는 그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에 주목해서 글을 읽어야만 한다. 차이점에 빈칸이 뚫려 있다.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글을 쪼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번 특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번 특징 이런 게 보이셔야 돼. 그래서 내가 반띵 구조 이런 거 몇 번 얘기했었잖아. 그죠? 비교 대조의 글 전개 방식도 보여야 된다. 또는 첫 문장에 두 갈식으로 주제를 착 찍어주고 두 번째 문장부터 구체 반지, 상술 구체화 구조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한 문장이 세 줄 이상 넘어가는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죠? 그래서 읽다가 까먹어. 뭐였지? 주어 동사 못 찾고 까먹는 거야. 그래서 눈은 내려가고 있는데 막상 기억에 남는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텍스에서 배웠잖아. 뭘 배웠어요? 알맹이만 남기고 거품은 제끼는 연습을 배웠습니다. 알맹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까지 이 뼈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주동 목보를 꾸며주는 거품들이 붙다 보니까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뿐이야. 그래서 문장이 이제 세 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런 거품이 붙었을 경우가 또 크고, 두 번째로는 접속사 붙으면 절이 또 붙고 뿌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수식어구, 수식어절 거품을 좀 이렇게 제끼고, 그러니까 아예 싹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제끼고 내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거. 중심 세우제가 결국 좋다는 거구나. 과학자들은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맹이만 탁탁탁 남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독해를 하실 때. 그러니까 직독직해만 하면 절대로 독해가 아니에요. 해석이죠. 핵심만 남기며 읽는 연습을 이제부터 계속 할 거예요. 내가 이따 수업하면서 보여줄게요. 네 번째, 어휘. 무조건 어휘예요. 절대적 어휘량을 늘려야 된다. 하반기에 더더욱. 어휘 공부 소홀히 하시면 너네 손해예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알고 있는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네 등급이 잘 나올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죠. 아무리 나한테 이 독해 어떤 요령, 스킬적인 거를 배운다 할지라도 단어를 모르면 그 스킬을 써먹을 수가 없다. 반성해라. 모르는 단어가 많았다면 반성해라. 두 번째, 특히 부족한 유형. 틀린 거를 봐야 돼. 내가 자꾸 뭘 틀리는지. 3월 달에도 그렇고 4월 달에도 그렇고 6월 달에도 그렇고 뭘 틀려왔는지 반복적으로. 빈칸 죽어도 틀리네. 밑주름이 죽어도 틀리네. 이런 것도 있잖아. 순서 삽입. 봐도 맨날 시간 부족하네. 아니면 장문 독해 41, 42번은 항상 틀리네. 그러면 그거 부족한 거예요. 그럼 부족한 유형을 찾아서 빨리 훈련을 해야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약간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노트 있어요? 노트 꺼내주시고 빈 공간이어도 괜찮고,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어휘들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왜 어휘가 중요하냐면, 지금 워드마스터 수능이처럼 열심히 암기하고 계시지만 독해에서 이 워드마스터 단어장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풀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내가 노트 따로 만들어서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요번에 모의고사에서 왜 또 체감 난이도가 높았냐면 이 덩어리 표현이 많이 나온 거야. 21번에 bundle of 하는데 뭐지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 bundle of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한 묶음에, 한 다발에, 꾸러미에 이런 뜻이잖아. 꾸러미에, 한 묶음에 이런 걸 점검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bundle of까지 외워버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인 거죠. 10개 묶음의 개념인 거잖아. 그죠? 자, 23번 present A as B. 이 무슨 뜻이에요? A를 B로 보여주다, 나타내다, 제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 23번 문항에서는 얘가 수동태로 나와버렸어. 그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것은 목적어가 주어로 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A is presented as B 이렇게 바로 나온 거야.
그러면 A가 B로 표현되었다, 제시되었다 라는 해석이 바로 나와야 돼. 그럼 덩어리 표현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이 해석이 바로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23번. 얘도 중요한 게 emphasize A over B. 이거 다 쓰세요. 우리 신규생도 쓰세요. 모의고사 봤죠? 해석 어떻게 할 거야? B보다 A를 강조하다예요. B보다 A를 강조하다. 이런 해석이 됐어야 되는 거야. 덩어리 표현으로. 23번 on hold. 이게 뭔 뜻인데? 홀드가 뭐지? 붙잡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 홀드는 동사가 아니잖아. on hold의 뜻이 있어요. 보류하여. 결정 따위를 보류하여. 그죠? 미룬다는 거죠. 보류. 이런 거 알았어야 된다는 거지. at best. 무슨 뜻이에요? 최고 이런 뜻이에요? 전혀 아니야. 완전 마이너스한 뉘앙스가 있어. 기껏해야 라는 뜻이 있어요. 기껏해야. at best. 기껏해야. 이런 거 모르면은 글 전반적인 그 뉘앙스 파악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럴 것 같죠? 그리고 at worst. 뭐겠어? 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at best가 좋은 뜻이 아니야. 기껏해야. 너 기껏해 이거밖에 못해? 너 기껏해야 2등급밖에 안 나와? 이럴 때 쓰는 거야. 기분 나빴죠? 그죠? 마이너스한 뉘앙스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30번. 낱말 추론 문제에서 나왔잖아. compensate for A. 얘 뉘앙스를 알아야 된다고. 얘 같은 경우는 A에 대해서 보상하다 이런 뜻이야. A. 이 A에는 내가 손실 당한 것, 피해 당한 것 이런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compensate for A. A에 대해서 보상해주다. 예를 들어서 compensate for damage 이렇게 쓰면 피해를 보상해주다. compensate for loss. 손실을 보상해주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야. 단어 공부해야겠죠? 이렇게 공부할 게 많다는 거야. 31번 place emphasis on A. 이게 무슨 뜻이야? A를 강조하다. 이렇게 쭉 해석이 돼야 돼. A를 강조하다. A를 강조하다. 33번 strip A of B. 얘가 또 수동태로 나와서 또 어려웠을걸?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것도 어떻게 쓰였다는 거야? A가 B, PP형, stripped. 그리고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of B.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A가 B를 박탈당하다. A가 B를 박탈당하다. 이렇게 나왔다. 이게 해석이 안 됐으면 안 읽히는 거지 뭐. 단어 부족이라니까 결국. 자,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뜻이니까 능동태로 해석을 했을 때는 수동태로 바뀌면 A가 B를 박탈당하다. 빼앗기다.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게 너무 많았다. 수능 개념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점검해야 될 내용 또 보겠습니다. 빈출다의어. 그러니까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21번 문제에서도 그렇고 40번에서도 그렇고 property라는 단어가 나왔다. 근데 21번에서는 우리 밑주름이 기억나요? 재산의 의미로 나왔어. 재산. 부동산 재산 할 때. 근데 40번에서는 이 뜻으로 안 나오고 특성, 특징으로 나왔어.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 단어 테스트 보는데 단어 표제어 그냥 딱 하나만 띵 쓰지 말고 2개, 3개까지 한번 가보자고 했잖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은 거예요. 23번 하우스. 집 아니에요? 집 맞죠? 집도 있는데 우리 23번에서 어떻게 나온 거야? 동사로 나와서 수용하다. 집에서 뭐해요? 사람을 수용하고 있잖아. 그죠? 이 뜻을 알고 있냐 이거야. 그래, 암기해야 되는 뜻이야. 소장하다, 수용하다. 그리고 mount라는 또 동사가 나왔는데 산 아니에요? 맞아. 산이라는 뜻도 있어.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무엇을 시작하다라는 뜻으로 나왔고 오늘 수업 시간에서도 mount 동사가 나옵니다. 공부할 게 많아. 계속 나와. 되게 쉬워 보이는데 모르겠잖아. 그죠? 쉬운 듯 안 쉬운 단어들. 29번 attribute.
얘는 명사, 동사도 다 있죠. 품사도 또 다양하더라. 근데 속성, 자질이란 뜻으로 나왔어요. 우리 본문에서는. 그런데 이제 attribute 동사는 이 전치사 to를 동반해서 attribute 결과 to 원인 이렇게 세트로 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결과를 원인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많이 봤을 텐데 계속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서. 아시겠죠? 정리됐어요? 요거는 내가 내 유튜브에도 올릴 거고 이 부분 잘라가지고 또 이투스, TCC에서도 다 올라갈 거니까 혹시 다시 보고 싶은 친구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킬러 유형. 빈순산만 쫙 틀린 친구 있었잖아. 자, 너만 어려운 게 아니고 너네 다 어려운 거예요. 킬러라는 것은. 그러면 킬러는 결국 이제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뛰어넘는 어떤 풀이 전략을 갖추고 가야 되는 거야. 웨폰, 무기를 갖추고 가야 되는 그런 유형인데요. 내가 얘기했던 데서 다 나왔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문자로 보내줬잖아. 해설 강의 보라고. 본 친구 있어요 혹시? 있는데 많지 않네. 미안한데 내신 공부 중요한데 오늘 그래도 틀린 문제라도 내 유튜브 보면서 오답 분석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 또 까먹어. 일주일 뒤, 2주일 뒤에 보잖아. 그럼 또 새로운 지문이 돼버리니까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을 때 보는 게 좋아요. 자, 31, 32번 빈칸 위치에 따른 풀이 전략. 중간에 있었죠? 그러면 앞뒤 잘 보라고 했는데 특히 빈칸 뒷문장. 왜냐면 이 31번, 32번에서 둘 다 빈칸 문장이 포괄적. 바로 다음 문장이 구체화였어. 그러니까 사례 내용을 읽고 역추론하는 식으로 풀었어야 됐다. 33, 34번 빈칸 위치가 마지막이었어. 이러면 주제 찾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똑같이 풀렸다고. 36번, 38번 순서별 문장 삽입. 풀이 전략이 비슷하죠. 글의 흐름이랑 이제 관련된 간접 쓰기 유형이잖아. 이런 거 어떻게 풀라 했어요? 지시사 같은 거 있으면 잘 봐라. 연결사 있으면 또 잘 봐라 했는데 둘 다 지시사가 있었어요. 둘 다. 37번 순서별. 독해 흐름은 오늘 또 진도 나갈 유형이죠. 포구. 포괄적 진술 뒤에 구체적 진술. 조이쌤은 달달한 음식 좋아해요. 그 다음 문장에 예를 들면 사탕. 커피 마실 때 시럽 겁나 넣어서 먹어.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케이크 엄청 먹어. 엊그제도 먹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38번. 자, 요거 잘 기억해. 또 이제 스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풀이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어 뒤에 instead 연결사가 나온다. 요 로직이 나왔고 내가 이것도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instead 연결사 있었잖아. 네모 박스에 instead. instead는요 부정어 뒤에 놔야 돼. 뭐 예를 들어서 not A 이렇게 쓰잖아. 나 이거 싫어. 대신에 B 쓸래. 나 갤럭시 안 쓰잖아. 대신에 아이폰 쓰잖아. 이럴 때 쓴다고. 그러니까 instead의 위치는 부정어 뒤라고요. 이 몇 번 얘기했었잖아. 그거 그대로 나오던데? 틀렸어? 39번 문장 삽입. as a result, but. 이 39번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연결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이 but 연결사. but이 있으면 내가 뭐라고 했어? 반전 내용 시작이라 했잖아. 그죠? but에서 그러나 조이쌤이 사실은 친절하지 않더라. 반전 내용 시작. 그러면 여기서부터 친절하지 않더라. 이 나쁜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로직으로 다 풀렸어. 잘 적어두시고 이따가 유튜브 보면서 내가 말한 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가 또 까다로웠는데 선택지도 내가 이거 계속 강조했던 거 나왔어요. 마지막 봐봐. 선택지들 간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같이 나오면 둘 중 하나가 정답이라 했잖아. 기억나 안 나? 그대로 나왔어요. 21번에 정답은 이제 포괄적인 선택지를 골라줬어야 돼. 밑주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property. 그죠? property 있는 그 문장 얘기하는 건데요. 나머지는 너무 지엽적인 거야. 그래서 포괄적인 선택지를 골라주는 문제였어요. 23번은요. 문제점을 골라주는 거였어. 근데 나머지 선택지는 다 솔루션을 이야기했더라고. importance, 뭐 necessity 이런 표현 쓰면서 어떤 거 해야 돼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해결책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글이었어.
그럼 문제점이 정답이 되는 거지. 그리고 33번. 주관성, 객관성, 들. 그러니까 주관성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던 거야. 나머지 선택지가 다 객관성, 들이었던 거야.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내가 얘기했던 게 다 나다니까. 근데 너네가 이렇게 적고 까먹는 거야. 자꾸 틀린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소화시키지 못했다라는 뜻이니까 더 각성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보여야 되겠구나. 이제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마지막은 편하게 들으세요. 하반기 학습 전략. 하반기 학습 전략. 우리가 이제 심플 리딩 개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텍스도 이제 개념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장 단위로 해석이 안 됐던 친구들은 이제 신텍스를 들어주시면 되고, 독해 우리 기술 훈련 6가지 핵심 독해 공식으로 문제 푸는 훈련은 이제 심플 리딩에서 계속 하는 거고, 여러분 숙제 잘 해오셔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빼먹은 문제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라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곧 포스 시리즈 나갈 거예요. 현강 친구들은 우리 다음 달부터 포스 빈칸 추론, 포스 순서삽 이렇게 나갈 거예요. 고난도 3점짜리. 그리고 인강 친구들은 바로 보시면 돼요. 오픈했습니다. 개강했어요. 조기 개강했으니까 이렇게 학습 전략 세워서 본인이 부족한 게 이 부분이다 하면 이 부분 위주로 또 파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총평 마칠 거고,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안녕.